안녕하십니까. 쇼키무동산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속된 경고, 수도권 아파트 일본 따라갈까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아파트를 보는 시각은 여러 차례 방송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대구 북구 엑스포 타운홀 미팅에서 부동산 가격이 과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난 2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는 서울 아파트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가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왜 법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비싸니까요. 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5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 평균적인 노동자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아도 15년을 모아야 서울에 집 사는 게 가능한 건데 이건 버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작년 7월까지만 해도 이게 14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불과 5개월 만에 1억이 더 올라버린 거예요. 작년 하반기 때 그만큼 집값이 과열이 됐었습니다. 연봉 1억 소득자가 15년 동안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요. 뭐 한강벨트 이런 데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평균 아파트 가격 수준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 연봉 1억이면요. 상위 7% 수준의 직장인 아닙니까? 월 실수령액이 한 630에서 65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자, 1년 연봉 소득자가 15년 동안 모아야 하는 돈인데 한 푼도 안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 저축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15억이라는 돈, 연봉 1억 소득자가 몇 년을 모아야 될까요? 27년을 모아야 됩니다. 금리 3% 복리로 계산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버블을 평가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지표 바로 PIR입니다. 주택가격을 가구 연소득으로 나눈 거예요. 자, 국토부에서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서 발표했을 때는 서울이 13.9배, 경기도가 6.9배, 인천은 6.6배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기도나 인천은 큰 차이가 안 날 텐데 서울은 지금 한 15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PIR과 버블의 관계 아시나요? 일반적으로 PIR이 10배가 넘어가면 과열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부동산 학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PIR이 15에서 18 정도 되면 이건 버블 수준이다 보는데 서울 아파트는 그 버블 수준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PIR은 대표적인 부동산 하락론의 근거예요. 요즘 뭐 유튜브에서 많이 안 보이지만 1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쇼키부동산이 계속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경제 지표로 부동산을 전망하면 항상 틀린다는 거죠. PIR이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같이 특정 부정적인 지표로 집값은 너무 고평가됐고 비싸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 떨어질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올림픽파크 포레온 분양 당시 나왔던 전망입니다. 34평 분양가가 13억이었어요. 자, 연봉 1억 소득자가 20년 넘게 모아야 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당연히 이것을 보고 미분양이 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예상을 했는데 현재 이 아파트 얼마예요? 작년 10월에 33억까지 거래가 됐었죠. 자, 20억 가까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PIR 들어보면 굉장히 그럴싸한데 왜 부동산 전망하면 항상 안 맞을까요? PIR에서 놓치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맞벌이 가구 비중입니다. 현재 30, 40대 부부 10쌍 중 6쌍은 맞벌이 가구라는 거죠. 요즘은 신혼부부도요. 가구 연소득 1억 이상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구 소득 1억 5천만 원 이상 비중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연소득 1억 하고요. 연소득 1억 5천은요. 월 저축비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이 주택 구입 능력 차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 올림픽파크 포레온 청약 넣기 전에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 대부분 가구 소득 1억 5천만 원 이상에서 청약을 적극적으로 알아봤다는 겁니다. 이런 요인도 알아보셔야 돼요. 가구 소득, 개인 소득에서 상위 7%를 차지하는 연봉 1억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PIR에서 놓치는 두 번째는 바로 부모님들의 지원입니다. 자, 고소득 가구 부모님의 아파트 매수 지원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요. 증여를 해주는 경우도 있죠. 지금 이제 혼인 가구나 신혼 가구에 대해서 양가 합산해서 3억까지 증여세가 면제가 돼요. 그 외에도 이제 대여도 굉장히 흔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비싼 집에 사시는 분들이 자녀들은 넌 빌라에서 시작해라 그러겠습니까? 안 그런다는 겁니다. 다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결혼할 때도 지원해주고요. 집을 살 때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완전 맨 땅에서 해당하는 것과 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PIR에서 놓치는 세 번째는 바로 아파트 갈아타기입니다. 자, 서울의 고가 아파트 수요층은요,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야 돼요. 첫 번째는 갭 투자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갈아타는 실소자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택 실소자가 있어요. 자, 이 PIR은 소득을 온전히 모아서 집을 사는 무주택 실소자만 고려를 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뭐 투어저 때문에 갭 투자는 막혔다 치더라도 원래 15억 초과 아파트 시장은요, 상당수가 갈아타기 수요자가 차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아타는 수요자가 사는 시장을 보고, 야, 무주택 실소자가 못 사니까 버블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울의 비싼 아파트 누가 사나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에 5년 5억에 분양받은 사람이 10억의 집을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10억 아파트를 처분하고 나서 6억 대출을 받아요. 그럼 어떤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15억 아파트까지 매수가 가능하겠죠. 한 채 있는 사람은 15억 아파트를 매수가 가능할 것이고, 두 채가 있는 사람은 20억대 아파트 매수가 가능하겠죠. 자, PIR은 이런 갈아타기 수요 계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 팔아서 집 사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못 잡으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 좀 과열 양상이 분명히 보이는 게 맞아요. 다만 예전과 다른 게 좀 예전에는 꼬마 빌딩 등으로 좀 자금의 수요가 이동을 했었다면 지금은 오로지 고가 1주택 한 채에만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측면도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하게 PIR, 소득 대비 집값 비율만 보고 집값이 버블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거는 좀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영원히 오르는 아파트는 없습니다. 반드시 조정 과정은 거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조정 과정 거칠 때 트리거가 무엇이었다? 공급과 금리였다는 거죠. 자, 공급이 수요보다 많이 선호도 높은 지역에서 쏟아지거나 또는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때 집값은 하락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쇼킹 부동산에서 이런 하락 요인이 나타나면 여러분께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급적인 측면이라 금리적인 측면에서 집값을 하락으로 이끌 만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 내 집 마련이 필요하신 분들께 내 집 마련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월 23일 멤버십 영상에서 양도세, 보유세 공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다주택자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1억 5천만 원 투자로 최소 3억 5천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최고의 소액 투자처를 소개해드립니다. 자, 이 투자처는요, 특이하게 2주택 이상자도 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금이 있는데 주택수를 늘리지 못한 분들은 이 1월 23일 멤버십 영상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전히 매력적인 기회가 많이 남아있어요. 이상 우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